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고등부 심화반 이제 영작 수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관계사에 해당하는 페이지 34부터 50페이지 중에서 이제 짝수번들을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한 지문에서 한 두 개 정도 더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석이 끝난 이후에는 그냥 뭐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르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뒷장에는 한글로 이렇게 해석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 해석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신 내용하고 맞는지 토씨가 완전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해적으로 맞는지 내가 그 글을 읽고 이해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뒷장에 한글에 나온 부분을 읽었을 때 나오는 이해하고 똑같은지를 반드시 답을 체크를 해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34페이지부터 50페이지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영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작은 사실 쉽지는 않을 수는 있다라는 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영작이 웃긴 게 뭐냐면 쓸 수 있는 패턴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의미만 맞으면 사실 되는 거고, 의미가 맞으면서도 문법적인 것이 좀 맞아야 되면 되니까 쓸 수 있는 패턴이 다양하죠. 그래서 이 영작은 실제로 선생님하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쓴 거를 좀 잡아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3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재밌는 사실 뭐냐?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쓰는 것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쓰는 패턴이다. 나는 사탕을 하나 샀는데 그것은 맛있었다. I bought one candy and that was delicious. 이런 식으로 쓰겠죠. I bought a candy, and it was deliciou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든가 고등학교 때에는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뭘로 하나의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구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쓰고 그 뒤에는 이제 이 관계대명사 안에 대명사가 먹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이러면서 불완전한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고 앞에 선행사를 장소로 받는다면 관계부사 where를 쓸 거고 시간으로 받는다면 뭐 when으로 쓸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또 이제 실력이 느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섬은 점령되었는데 영국인들에 의해 The island was occupied by the British. 점령되었다. 누구들에 의해. 그런데 and를 쓰거나 but 그들은 즉 영국인들은 they returned the island to the French the next year by 파리 조약에 의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쓰면요. 그 섬은 영국인들에게 점령되었다. But they는 returned 섬을 반환하였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래서 but they 나오면 정상이에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시면 who 그다음에 returned 이하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배우시라는 겁니다. 답지 앞에 보시면은 후가 나왔잖아요. 근데 but they라고 썼을 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86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86번도 한번 보시면, 우리 아들, 영어에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 이런 거 할 때는 my school, 우리 선생님은 my teacher, 우리 엄마는 my mom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면 나하고 듣는 사람하고 공동인 경우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 딸은 이렇게 써야지, my daughter 이렇게 써야지, 우리 딸은 여러분의 딸이 아니죠. 나의 딸이지. 그래서 한글 표현이 영어로 나올 때 우리라는 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 자신의 라는 말로 바꿔서 써줘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은 이 NGP의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데, 그런데, 꿈이다. 그리고 종종 나를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자, 한번 볼게요. My son's dream is to become 아니면 to be a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er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나왔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왜 병렬 구조라고 해서 겹치는 부분인 he를 삭제를 하고 and often takes me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and 다음에 이제 대명사를 쓰는 구조이고 이 과정에서 병렬 구조가 또 안 되겠구나. My son's dream. 꿈이 나를 가끔 데려간다는 안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접속사를 쓴 다음에는 한글에서는 그게 없죠. 지금 주어가 없지만 영어에서는 접속사 쓴 다음에 접주동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한글에서 안 보이는 그 주어를 써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어하고 한글하고 좀 다른 점의 하나입니다. 영어 순서로 써야 되는데 영어는 접주동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쓴 다음에 주어를 써야 됩니다. He often takes me to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데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이 and하고 he 부분을 이제 관계사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관계사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그가 나를 종종 어디로 데려간다? photographer, who often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근데 who often takes me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들. 됩니다. 여기서 who는 자연스럽게 my son을 좀 받아줄 수 있으니까 who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답지에는 이렇게 나왔죠. 관계대명사를 여기 부분 이 소유격을 잡아서 who's를 썼잖아요. 되게 멋있게 쓴 거죠. 답지에는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내 아들내미가 있어. 근데 무슨 아들내미입니까? 그의 꿈이 이 사진작가가 되는, 그래서 그의 꿈이 사진작가가 되는 아들내미는 가끔씩 나를 데려갑니다.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시요. My son's dream is to become a NG photographer. who often takes me to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데려가는. 뭐 이렇게 써도 되긴 됩니다. 근데 100점짜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who로 받을 게 조금 거시기 하니까요. 여기서 my son's dream 의미는 맞지만 문법적으로 보자면 아주 100점은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한 이 정도 썼을 때에도 이제 정답 처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왜냐면 여기서 who로 받게 된다면 의미상으로는 이제 son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주어는 son's drea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은 내 아들의 꿈은 가끔 나를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데려간다. 요런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그런 문장이 되기 때문에 who보다는 사실 whose 쓰는 것이 더 맞긴 하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who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 의미적으로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그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 부분을 잡아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접속사하고 대명사 없어진 형태로 문장은 뒷문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86번이 좀 어려웠다. 자, 88번 한번 볼게요. 희망이란 가장 가느다란 작은 실 가닥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 여기도 지금 주어를 잡기가 조금 힘들죠? 희망은 하고 사실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세요. hopes, seems like, 아니면 seems to be, seems like, seems to be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seems to be like도 상관은 없는데요. hope seems to be the thinnest little thread처럼 보인다. 보인다, 하지만 하고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리고 벗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벗을 쓴다면 또 이제 접주동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주어 안 나왔죠, 여러분들? 주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힘이다. 강력한 힘이다. 강력한 힘이다. 뭐 믿을 수 없는이라는 것은 그냥 편의상 좀 뺐어요. incredible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is an incredible powerful source. 근데 이끌어주는 that leads us 써도 되고요. that leads us 써도 되고 아니면 뭐뭐 하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이 패턴이 두 가지죠. 관계대명사 동사 이것도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 명사 뒤에 ing를 바로 써도 뭐뭐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끄는 밝은 새 날로 우리가 끔찍한 문제들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나와 있으니까 가장 끔찍한 문제들로부터 밝은 새 날로 이끌어주는 부분을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but it이요. 이것을요 당연히 접속사하고 관계사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위치를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강력한 힘이다. 뭐가 강력한 힘이에요? 이 실이 강력한 힘입니까? 아니면 호프가 강력한 힘입니까?
호프가 강력한 힘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에 대한 설명부니까, 호프에 대한 설명부니까 이 관계사 이 절 부분을요, 이 뒤로 바로 뒤에 넣는 것도 가능은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호프는 희망은 우리를 가장 끔찍한 날들로부터 밝은 새날로 이끌어주는, 그쵸? 우리를 이런 밝은 새날로 이끌어주는 힘인 희망은 작은 실처럼 보인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만약에 이 관계사 부분을요, 호프 뒤에다가 넣으면 희망인데 무슨 희망이냐면 우리를 밝은 새날로 이끌어주는 힘인 희망은 작은 실처럼 보인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술부는 그냥 두고요. 이 술부는 그냥 두고 희망은 강력한 힘이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서 관계사로 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위치를 붙이게 되면 희망. 근데 뭐처럼 보이는 작은 실처럼 보이는 희망은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를 밝은 새날로 이끌어주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사실 되게 고급인 것 같아요. 되게 고급. 되게 고급. 뭔가 그 문법적인 것을 통해서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유롭다면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도 되겠고 저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라면 조금 편하실 텐데 어떤 문법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써보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말이 더 예쁜지. 우리를 밝은 새 날로 이끌어주는 힘인 희망은 가장 작은 실처럼 보인다. 이거랑 아니면 얘를 관계사로 잡아서 호프를 꾸며주게 만들면 작은 실처럼 보이는 희망은 우리를 밝은 새날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다. 이 말이 더 맞는지를 따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프를 선행사로 두고서 얘를 술부로 잡을 수 있고 얘로 술부를 잡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또 둘 중에 하나를 호프를 꾸며주는 말로 관계사를 써서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말이 이쁜지 따지셔서 쓰시라는 거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꾸며주는 말, 즉 관계대명사 절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요렇게 보이는 희망은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90번이요. 간단하죠. 주유소에 숙련된 정비공은 대체되었습니다. was replaced by a teenager. 10대 청소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in a uniform. 유니폼을 입은 아니면 who wears a uniform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주유소는 뺐어요. 정비공은 대체되었습니다. 10대에 의해. Who wears a uniform 써도 되고요. 명사 다음에 전면구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유니폼 안에 있는 유니폼을 입은 소년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who doesn't know anything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원래 부정문하고 any하고 같이 쓰는 거죠. 아니면 이 부분을 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썼어요. 90번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oesn't know anything 아무것도 모르는 이고요. 아니면 who knows nothing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죠. 아무 것에 대해서 아는 그러니까 없는 nothing 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소년에 의해 대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유니폼이 who는 아니잖아요. 사실 티네이저가 관계사인데 이 관계대명사를 티네이저를 쓰고 그 맨 뒤에다가 이너 유니폼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너무 연관성이 없죠, 여러분들. 티네이저 인 유니폼 쓰고 who를 써도요. 이거 분리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어쨌거나 계속 이 관계대명사는 who를 써둠으로써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티네이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보세요. Look at the man on the bench. 자, 벤치 위에 있는 남자를 봐라. 죄송해요. 자, 벤치 위에 있는 남자를 봐라. Who is reading a book?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요. 분리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그딴 거 사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책을 읽고 있는 중인은 자연스럽게 추적하면 누가 됩니까? 더 맨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를 봐. 벤치에 있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얘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게 웃기게 돼요. Look at the man who is reading a book on the bench.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문맥이 좀 맞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니폼 안에서 막 이렇게 되면 되게 웃기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너 유니폼은 이 티네이저하고 너무너무 가깝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여기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써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티네이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2번이요. 92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뭐뭐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뭐뭐 하도록 했는데 잘 보세요. 이 오형식이 떠오르는지 보셔야 됩니다. 오형식에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는 한다, 목적어를.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혹은 뭐뭐 하기 위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목적어가 뭐이도록 혹은 어떤 동작하도록 이런 뜻이죠. 목적어가 동작하도록 혹은 목적어를 동작하도록 목적어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빈민가에서 이너 슬럼 문화센터가 했습니다. 아동들에게 뭐를 만들도록 그 음악회 무대에 올리도록 이거 스테이지였죠. 동사로 스테이지요. 그렇죠. 그럼 했는데를 어떻게 쓸 거냐 말입니다. 했는데 즉 문화센터가 했다고 시켰다고 만들었다고 허락했다고 요청했다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만들도록 맞았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문화센터는 만들었습니다. 지역 아이들에게 무대를 올리도록 그렇죠. 뮤지컬 이벤트의 무대를 만들도록 올리도록 이렇게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지금 선생님은 동사 부분을요. 음악센터는 아니 문화센터는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무대에 올리도록 무대를 만들도록 되셨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뭐 했는데는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allowed를 만약에 써볼게요. allowed 아니면 asked라든가 이런 거 다 되죠. 아니면은 그쵸? 근데 주의할 점은 뭡니까? asked allowed 써도 돼요. 근데 이때는 목적어가 동작할 때 to stage가 되는 거죠. to 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made라든가 뭐 시켰다, had라든가 뭐 let 이런 거를 쓰게 되면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영어로 좀 바꿀 때 하도록 했는데 이런 거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영어하고 한글하고 1대1 매칭이 아닙니다. 영어하고 한글하고 1대1 매칭이 단어적인 매칭이 아니에요. 했다라 그러면 do인가 did인가 이런 게 떠오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주어가 했어.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아, 그러면은 오형식이고 주어는 시켰다, 만들었다. 애들에게 어떤 동작하도록.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made나 had, let 아니면 ask, allowed 이런 거를 써서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사실 뭐 그러면은 스피킹도 다 되는 거고 거의 원어민 수준이긴 하죠. 영어가 이제 현지어의 모국어에 가까운 정도가 되는 거죠. 아무튼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but, and 접속사 넣고 그것들 중 몇몇은 극화했다. 비극적인 일을. 주어가 동사하는 중인. 이제 이거를 쓸 거예요. 92번은 되게 알차네요. 다시 보니까 했는데 and but 그것들 중 몇몇은 some of the events 그리고 여기서 some of the events는 앞에 이벤트가 한글 아니 영어가 나와져 있으니까 명사 나와져 있으니까 대명사로 them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접속사를 쓰면 이제 대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대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드라마타이즈 했습니다. 비극을 근데 무슨 비극이에요? 무슨 비극을 극화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중인. 그래서 관계사 넣고 주어가 뭐뭐 하는 중인.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이 빠져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접속사를 쓰면 이제 대명사를 써서 다시 주어나 목적어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접속사 띄고 대명사도 띄면서 뭘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접속사하고 대명사는 무슨 단어 하나로 바꾼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them이 지칭하는 것은 앞에 event였으니까, 즉 사물이니까 some of whom이 아니고 some of which로 쓸 수 있는 거죠. 컴마 some of which dramatized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보시면. 근데 이렇게 썼을 때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되려 더 그렇게 쓰도록 나왔죠. 올리도록 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지금 문법적인 어떤 상황을 좀 가미해서 쓴 거죠. 문법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쓴 거죠. 아, 접속사하고 대명사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지. 아, 시간은 항상 이게 영상이 40분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끊겨요. 그래서 지금 20분인데 40분 안쪽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준비한 것이 많은데 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8페이지에 예제 볼게요. 시장이란, 즉 시장은 장소이다. 주어가 동사 목적어를 하는 장소이다.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장소이다. A market is a place. 시장은 장소이다. Where 뭐가 뭐뭐 하는, 그렇죠? 구매자가 가져가는 take away 아니면 뭐 carry away, carry out 이런 거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냥 뭐 take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가져가는, 근데 이런 거 이제 좀 못 쓰죠. 무엇이든 이런 거 좀 잘 못 쓸 수 있습니다. 그 whatever를 쓰시면 돼요. whatever 무엇이든. 근데 구매자가 구매한 whatever he나 she bought 그나 그녀가 샀던 무엇이든. whatever도요 what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what 다음에 불완전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만 불완전하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돈을 내고 자신이 구매한, 그래서 돈을 내고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썼어요. with payment. 그러니까 지불과 함께 그가 혹은 그녀가 구입한 무엇이든을 구매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다. 아마 지금 또 whatever, 뭐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erever, whenever, however 이런 그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부분을 구성하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네요. 자, 94번도요. 되게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 해서 컴마 찍혀 있죠. 앞에 블라블라블라한 경우에 컴마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사 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 먼저 써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 부분을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the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생각합니다. 주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생각합니다. that 뭐가 뭐뭐라고. I think that 뭐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뭐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요? 뭐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Where a problem occurs. 그러면 주어가 발생한다. 이거는 목적 없이 주어 동사로 완전한 절이 되거든요. occur가 일형식 자동사라는 거 알고 있으면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절이 되지. 그러면 앞에 있는 케이스하고 연결시켜줘서 쓰려면 완전한 절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되는 거죠. 뭐 앞에 이것도 케이스가 상황, 장소이긴 하니까 where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함에 있어서는요, 그 전치사 in을 쓰고요. in 명사 쓰셔도 되고요. in 동사 ing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생각합니다. 뭐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자, 96번이요. According to the research, 폭력과 재산 범죄는 자주 발생했다. 2배 자주 발생했다. 아파트 구역에서. 무슨 구역이냐면 나무가 거의 없는. 자, 여기서는 또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 2개입니다. 주의하실 거,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거, 2배 자주. 이거 못 쓰죠?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니까 해석은 되게 쉬운데 이걸 막상 써라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아파트 구역에서 발생하는데 나무가 거의 없는 아파트 구역,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일단은요,
폭력과 재산범죄, 이거 violence 하고요. 뭐 property criminal, property crime 이런 거는 그냥 violence라고만 줄여볼게요. 범죄는 발생했다, 발생했다, the occurred, happened, take place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은 좀 있어 보이게 took place를 썼어요. 발생했다. 2배 자주. 자주는 often이죠. often. 자주 발생했다. 이거 쓰시면 되죠. 근데 2배 자주 발생했다면은 twice often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냥 twice often 이렇게 써도 되고요. twice as often as usual 여기서 이제 그 평소만큼을 생략을 하게 되면 그냥 as often, twice as often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as 앞에 배수를 나타내는 twice, three times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안 배우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twice often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twice often 이렇게 써도 되고요. twice as often 그러면은 as usual 평소보다 2배 자주라는 말에서 평소보다가 생략이 된 겁니다. 이건 조금 선생님이니까 고급스럽게 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twice often 이 정도 써도 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랬냐면 apartment area 아파트 구역에서. 근데 무슨 아파트 구역이냐면 이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답지에 이렇게 나왔죠? 지역인데 which had few trees 이렇게 나왔나? 자, 적은 나무만 가지고 있는 지역 나쁘지 않죠? 아파트먼트 에리아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무슨 지역이냐면 적은 나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는 아니 나무 없는 나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요. 아니면요 관계 부사 써가지고요 완전 한절로 주어 동사 그다음 뭐 보어 이런 식으로 쓴 거죠. trees were few. 그럼 나무가 거의 없다. 나무가 거의 없는 그러한 지역.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오케이. 둘 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그녀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녀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랬다. and 그곳에서는 there 이렇게 나오겠죠? 그곳에서는 there 부사죠. 그곳에서는 주어는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그러니까는 and를 쓰게 되면 이제 다시 주어 동사로 써야 된다. 왜? 접속사 주어 동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주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니 쓰라니까 찾아서 알 수 있잖아요. 문장 읽어보면 고음을 연습했다고요. 그럼 누가 고음을 연습한 겁니까? 그녀는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고음을 밖에서 연습했다. 그럼 그녀가 고음을 밖에서 연습했다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She lived in a small house. 그녀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는 and there. 그래서 관계부사도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접속사하고 부사를 하나의 단어로 쓸 수 있는 것이 또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관계대명사 하나로 바꿔 쓸 수 있었는데 관계부사는요 또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하고 부사를 하나의 말로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몰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곳에서 그녀는 보통 연습했습니다. 하이 노트, 하이 피치, 고음을 연습했습니다. 밖에서 뭐뭐 할 수 없어서. 이걸 선생님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없어서를요?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고음을 밖에서 연습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을 방해하지 않고 연습할 수가 없어서 없었기 때문에. 그럼 because 쓰셔야죠. because를 썼다라고 하면 또 접속사, 주어 동사 써야 됩니다. 또 이제 여기 보면 나머지 가족들을 방해하지 않고 연습할 수 없어서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 쓰셔야 돼요. 그녀가 연습할 수 없어서 그렇죠? 연습할 수 없어서 그녀가 연습할 수 없어서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는 것 없이 이 부분 쓰는 것이 또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것 없이 뭐뭐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without disturbing the rest of the family 나머지 가족들을 방해하는 것 없이 그녀가 연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고음을 밖에서 연습했다. 참 어렵죠?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and there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접속사하고 이 부사, 장소 부사는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스몰 하우스를 받아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대열과 하우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사로 잡자라는 것이
부사처럼 받아서 쓰자라는 것이 관계 부사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100번으로 또 한번 10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0번으로 가봅시다. 100번, 100번. 벌써 100번이야. 어떤 프로그램들은 요구했다. 요구했다. 학생들이 따를 것을. 그럼 또 이제 오형식에 떠오르시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요구했다. 학생들을 따르도록. 뭘 따라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뭐 이제 한번 좀 구성을 해보시고요. 근데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는 언제든지 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쓸 수 있을 텐데 고1이면 좀 못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1은요 이 복합관계사를 한 번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이거는 whenever를 쓰시면 되는데 아까 whatever는 무엇이든지 다였잖아요. 네, 언제든지 다 언제나는 whenever란 말입니다. 자, whatever는요 어쨌거나 이게 what에서 출발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저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when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when은요 뒤에 완전한 저를 써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when 다음에 그리고 where 다음에 how 다음에는 좀 완전한 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enever 다음에 완전한 절로 쓰셔야 돼요. 즉 주어 동사를 다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어가 또 없잖아요.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는 언제나 근데 주어를 찾아서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실험할 때는 언제나 어디에서? 연구실에서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4번이요. 6개월 후 after 6 months 장난감들은 상륙했다. 해안에 캐나다의 이누빅 근처에서 즉 이누빅 근처 해안에 상륙한 거죠. 캐나다의 상륙했는데 선생님 상륙했다가 영어로 뭐예요? 이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장난감이 도착했다고 해안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arrived도 썼어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지? 104번에 made landfall 미쳤다. made landfall이래요. 그냥 도착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아니면 the toys made arrival on the shor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shore가 해안이에요. 아니면 beach도 되겠고요. 자, 여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near 이누비 캐나다에 도착했고 and 그곳은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은 떨어진 곳이었다. 그래서 이 부사 쓰는 게 아니고요. 그곳은 뭐뭐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and it was 3,000 kilometers away from 그것들이 분실된 곳. from the place 써도 되고요. the place 왜냐면 뭐 어떤 곳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the place where they were lost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이 부분들도 쓰기 조금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요 뒷부분이요. 여기 부분 쓰기가 좀 까다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And it was 3,000 kilometers away 떨어져 있다. From the place where they were lost. 근데 선생님은 원래 근데 왜 the place를 안 쓰셨던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좋은 질문. 원래 선행사하고 관계부사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from the place they were los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from where they were los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려진 곳으로부터 뭐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이요. 야, 하나하나가 진짜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네요, 여러분들. 심화반 친구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 이렇게 이 심오한 세계가 있구나 쓰는 게. 자, 105번이요. 105번. 선생님 105번 이거 홀수잖아요. 그냥 해봐. 우리 다수는 깨닫는다.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뭐뭐가 뭐뭐 하다라는.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I realized 아니면 I found that 그렇죠. 뭐뭐라는 것을 이니까 that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절 안에 뭐뭐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 뭐뭐뭐뭐 하는 것이 뭐이다면 가주어진 주어를 떠올려서 쓰면 또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정상이죠.
뭐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거랑 구성이 똑같으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알아냈다, 혹은 나는 깨달았다. 뭐뭐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기가, 뭐뭐 하다라는 것을. 그럼 구성이 똑같아요. 주어는 깨달았습니다. 뭐 알아냈습니다. 위에 문장하고 똑같다면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한글 구조가 우리 다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뭐뭐뭐뭐뭐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래서 외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좀 똑같아요, 구조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동사 알아냈습니다. that 뭐뭐뭐뭐 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외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당연히 주어가 기니까 이걸 뒤로 던지고 여기에 가주어 진조로 쓰실 수도 있어요. It is easy to be friend with foreigners. 이렇게 쓰셔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장을 영어로 썼다면 most of us realized that 빠른 속도에 적응하기 to adapt to the rapid speed of this environment blah blah is difficult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아니면요 it is difficult to adapt to the rapid 뭐라 그랬지 속도가 velocity 말고 뭐 rapid speed of this environment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쓰셨으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답지는 되게 무섭게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나온 겁니까? I found it easy. 나는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쉽다라는 것을. 근데 그것이 뭔데? 이거 하는 것이. 외국인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나는 알아냈습니다. 즉 얘는 뭡니까? 가목적어고요. 얘는 진목적어죠. realize를 둬서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make도 많이 나오고요. find도 많이 나오고 뭐 believe도 많이 나오는데 요런 말들하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수가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사실 이 정도 썼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I realized 아니면 I found that it is easy to be friend with foreigners. 이 구조로 이 문장을 쓰시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한번 써보시고 이해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이렇게 써보시고 선생님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예시를 준 거잖아요. 나는 알아냈다. 외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 더 써보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또 이제 좀 내볼게요. 이런 것도요. 그녀는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요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써보세요. 답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멈추고. 자, she made it. 그것을, 규칙, 룰로 만들었다. 뭐 하는 것이?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아니면 every da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블라블라 하는 것을. 선생님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를 형용사로 썼는데 이거 명사로 썼는데 그거 가능해요? 목적격 보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리고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이 많기는 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2만 또 한번 보자면은 and them을요 역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여기서 위치로 바꿔서 the robot converts into pixels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0페이지도 준비한 게 겁나 많긴 한데 이거를 다 못해서 조금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만 하나 좀 볼게요. 대시 나왔어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다음에 뭐 써야 된다고요? 주어 써야 된다고요. 근데 한글 읽어보면 주어가 안 나와요. 근데 주어를 어떻게든 갖다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you고요. 뭐 그렇고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패턴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요 참
아이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다 좀 써보시고 나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해보시고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올도 쓰면은 주어 동사 이게 절로 써야 되고 despite면은 이제 구로 써야 되고 이 동명사를 쓰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등등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 잘 해보시고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 우리가 오셔서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